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베트남 최초의 장수왕조인 리왕저. 1009년 개국하여 200여 년간 번성한다. 하지만 1226년 궁중 쿠데타로 리왕조는 전복되고 만다. 이어 쩐씨에 의해 리왕족들은 악몽 같은 날을 맞이하게 된다. 베트남에서 리 왕조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쩐 왕조인데요. 쩐 씨는 리 씨 왕조가 패망하기 전 이미 실권을 잡고 있었죠. 리 왕조의 마지막 왕이 죽자 쩐 씨는 궁중으로 리 씨 왕족을 모두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이날 리 씨 왕족들은 모두 몰살당하고 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리 왕조의 후손으로 전해지는 성씨가 있죠. 화산 이씨와 정선 이씨인데요. 오늘은 이 두 성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산 이씨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화산 이씨 시조는 베트남 리 왕조의 태조인 이공원입니다. 그리고 중시조는 고려에 귀화한 베트남 리 왕조의 왕자 이용상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인물일까요? 저는 화산이씨 정치인의 대종회장을 맡고 있는 이훈입니다. 이제 시조로선 30대 손이고 중시조로선 24대 손입니다. 저희는 화산이씨 종과댁입니다. 이공훈 시조님은 베트남 말도 그대로 이공훈입니다. 또 태조고 그래서 리따이또라고 얘기하고 있고 1009년에 이왕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010년 베트남 수도를 하노이로 천도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독립국가로 하고 나서 송나라에서도 인정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많은 공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개혁이라든가 농촌개혁이라든가 많은 것이 있고 종묘도 많이 하셨고 그로 인해서 베트남인들에서 많이 찬양을 받고 지금도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왕조 동상은 호안기엄의 리따이또 동상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이용상 왕자님에 대해서 저희 중시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25년 쩐 왕조에서 찬탈을 당하고 나서 번돈에서 배를 짓고 그 항해를 하여 항해도 옹진 창린도로 도착을 하게 되었고 물이 빠진 후 그 육로로 해가지고 그 지금 황해도 옹진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몽고군이 황해도 옹진에 침략을 하였을 때 옹진 현령에 의해서 부탁을 받고 몽골군을 철퇴시키고 그 이후로 그 조정에 상신을 하게 돼서 이제 베트남 왕자가 그 왕자로서 몽골군을 침략을 막아주고 이로 인해서 고려 고종에서는 화산군을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 그 화산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산이 화산이라는 걸 따가지고 고려 고종께서 황해도 옹진에 있는 진산을 화산으로 명하고 본관을 화산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이용상 왕자님을 이제 그 제도 드리고 그러면 좋지만은 이북에 있는 관계로 제를 드리지 못하고 봉화에서 제를 드린 거는 장발 선대를 기리기 위해서 그 제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 이후로 이제 한 4, 5년 전에 봉화 종친회를 새로 구성을 하게 돼서 그쪽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중시조 이용상 왕자는 지금 황해도 옹진에 있는 광대산 그 중턱에 그 묘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저희 선조께서는 계실 적에는 그쪽에서 그 제를 드리고 향을 피워 제를 드리고 했지만은 그 정란을 남한으로 피신하고 나서 그 제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고 당신들이 살아 계실 적에는 제를 드렸지만은 그
이북에 가서 제를 드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로는 제를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덴또 행사는 물론 이제 거기서 향을 피우고 제를 드리지만은 그것은 저희 선조들의 8대 왕들이 모셔져 있는 그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제를 드리고 향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력 3월 15일 날 제를 드리는데 3월 14일 날 전야제로 시작해서 15일 날 한 이틀간 하고 있고 그 베트남에서는 한 일주일 정도 그 행사가 이루어지는 걸 알고 있습니다. 리왕조의 종묘로 태조 이공원과 역대 왕들의 신의를 모신 덴도사원은 하노이 북부 박린성 뜨선시에 있습니다. 이곳은 리왕조를 세운 태조 이공원의 고향이죠. 그 뒤 프랑스 식민지 때 덴도사원은 상당 부분 훼손되었는데요. 그래서 1990년대에 대대적인 복원을 하게 됩니다. 또한 리 왕가의 후손을 찾을 수 없어 그동안 하노이 시장이 제주를 맡아왔는데요. 그런데 한국에 리 왕가의 혈통이 전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화산 이씨가 제주를 맡고 있습니다. 이처럼 화산 이씨는 베트남에서 아주 특별한 성씨로 받아들여지는데요. 한국과 베트남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죠. 예전에 저희가 베트남에 들어가서 받았던 대우하고 지금 대우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지금은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돼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조상에 대한 관념들이 많이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가더라도 저희 화산인 씨가 가게 되면 많은 환영을 해주고 환대 속에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저희가 그쪽에 와서 또 베트남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드릴까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화산 이씨와 정선 이씨를 리 왕조의 후손으로 공식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산 이씨는 베트남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화산 이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베트남의 역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트남은 어떤 역사를 간직하고 있을까요? 베트남은 과거 역사 속에서 남월, 교지, 안남, 대월 등으로 불렸다. 이 중 교지와 안남은 중국에서 지정한 행정 명칭으로 자주적인 국호가 아니다. 가장 오랫동안 사용한 국호는 대월이다. 월은 베트남에서 비에시라 읽는데 고대부터 남중국과 베트남 지역에 살던 민족을 일컫는 말이다. 베트남 역사에서 고대 왕국 이후 프랑스 식민지 전까지는 크게 두 시기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약 1000년간 중국이 지배한 시기이다. 서기전 111년 조타가 세운 남월이 한 무제에 의해 정벌되면서 이후 당나라 때까지 베트남은 중국의 지배를 받게 된다. 두 번째는 약 950년간 독립왕조 시대이다. 서기 907년 당이 망하고 5대 10국의 혼란기에 접어들자 939년 베트남은 중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국가를 세우게 된다. 이 시기 응호 왕조에서 응호엔 왕조까지 총 10개의 왕조가 차례로 들어서게 되는데 이 중 앞의 세 왕조는 30년도 넘기지 못한 단명 왕조이다. 그리고 등장한 나라가 화산이씨 시조 이공원이 개국한 리 왕조인데요. 국호는 대월입니다. 리 왕조는 베트남 역사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죠. 그렇다면 리 왕조는 어떤 나라일까요? 리 왕조는 고려와 송나라 시기 베트남에 존속한 왕조로 베트남 역사에서 거의 유일하게 피를 크게 흘리지 않고 왕조 교체를 이룬 나라이다. 1009년
전 왕조의 왕실 친위대장이었던 이공호는 불교계와 귀족의 추대를 받아 리 왕조를 개국한다. 리 왕조는 수도를 탕농으로 이전하고 8대 216년간 통치하며 처음으로 독립왕조 체제를 확립한 중요한 왕조이다. 국자감을 설립하여 유학을 적극 수용하고 과거제를 실시하여 중앙집권을 이루는 등 이 시기 국력이 크게 신장된다. 또 송나라를 선제 공격하고 반격하는 송의 군대를 물리쳐 오랫동안 외세로부터 독립을 지켜낸다. 하지만 7대 고종에 이르러 국정은 피폐해지고 지방 반란을 진압하던 중앙군의 회군으로 수도 탕농이 점령되기도 한다. 이때 쩐니엔, 전투도 부자에 의해 반란은 진압되었지만 실권은 이들에게 넘어가고 만다. 이어 8대 해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자 얼마 뒤 강제 퇴위되고 리 왕조는 쩐 왕조로 교체된다. 베트남에서는 지금도 리 태조와 리 왕조에 대한 향수가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외세의 침입을 물리치고 독립국가를 세워 베트남의 정통성을 확립한 왕조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화산 이씨에 대한 애착도 특별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화산 이씨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화산 이씨는 황해도 옹진군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이다. 황해도 옹진군은 리 왕조의 왕자 이용상이 한반도에 처음 도착하여 정착한 곳이다. 2000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화산 이씨는 약 1,700여 명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 또 대표적인 집성촌으로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창평리와 황해도 옹진군 화산리 등이 있다. 특히 봉화군의 창평리는 중시조 이용상의 둘째 아들인 이일청이 안동 도호부사에서 퇴임한 후 정착한 곳으로 800여 년 된 집성촌이다. 이곳에 화산 이씨의 국내 유일한 유적으로 충효당이 있다. 충효당은 임진왜란 때 전사한 이장발의 충절과 효성을 기리기 위해 1750년 건립된 사당이다. 이장발은 19세의 나이에 의병으로 참전해 문경세제에서 전사하는데 사후 30년 만인 1622년 통정대부와 공조참의에 추증된다. 그가 죽기 직전 남긴 시가 지금도 전해진다. 또한 인근 영주시 장수면 성공리에 화산 이씨 옛 종갓집이 있다. 1930년경 이당 김성원에게 소유가 넘어가면서 그의 호를 따 이당 고택으로도 불리지만 본래 화산 이씨 후손이 지은 종갓집이었다. 충효당은 주한 베트남 대사가 부임하면 꼭 방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2023년에는 봉화군과 뜨선시가 자매 결혼을 맺었는데요. 이처럼 충효당은 한국과 베트남 교류에 있어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하죠. 봉화군은 이곳에 베트남 마을을 조성하여 베트남 리 왕조 유적지를 개발하고 한국 베트남 역사문화체험관과 다문화 커뮤니티 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화산 이씨 종문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베트남 리 왕조 이용상 왕자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 큰아들 이가는 홍문관 대제학에 올랐고 둘째 아들 이일청은 안동 도호부사를 역임했다.
또 6세 천은 이맹우는 고려 말 호조 전설을 지냈다. 그는 태조 이성계가 한성 판윤을 3차례나 제수하였으나 두 임금을 모시지 않겠다고 끝까지 고사한 두문동 절신이다. 또 현대인물로 이상준 전 골든브릿지 투자증권 사장을 비롯하여 만화가 이유일과 출판 기획자인 이우성 형제, 1960년대 남베트남 대사관을 방문하여 화산이 씨가 베트남 리 왕조의 후손임을 알리며 뿌리찾기 활동을 펼친 이훈과 이훈의 조카로 베트남에 귀화하여 한국과 베트남의 관광 및 문화교류에 앞장서고 있는 이창근 주한 베트남 관광대사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화산 이씨 외에도 베트남 리 왕조의 후예가 또 있는데요. 정선 이씨입니다. 베트남 정부에서는 정선 이씨 또한 리 왕조의 후손으로 인정하고 있죠. 그렇다면 정선 이씨는 어떤 성씨일까요? 정선이 씨의 시조는 이양훈이다. 그는 베트남 리 왕조 4대 인종의 아들이자 5대 신종의 동생이다. 형과 왕위를 다투다 송나라로 망명했는데 후에 금나라가 송을 공격하자 1127년 전란을 피해 고려로 귀화한다. 정선이 씨는 강원 특별자치도 정선군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인데요. 2015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2,500여 명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죠. 그렇다면 정선이 씨 종문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인물로 고려 무신정변의 주역인 이음인이 있다. 그는 경주 출신으로 키가 8척이나 되는 장사였다. 안찰사 김자양의 추천으로 경군에 발탁된 뒤 수바키에 특별한 재능이 있어 승진을 거듭한다. 무신정변 이후 중랑장을 거쳐 상장군까지 고속 승진하고 정중부와 경대승을 이어 무신정권의 3대 집권자가 된다. 이후 14년간 고려를 통치한 뒤 1196년 최충원의 쿠데타로 몰락한다. 이외 이세이라는 고려 인종 때 예의판서였고 이음인의 종형 이희민은 문화시중에 오른다. 최충원의 쿠데타로 가문이 화를 입자 이음인의 증손자 이우원은 정선으로 낙향한다. 이음인의 증손자 이우원이 정선으로 낙향한 뒤 이곳을 터전으로 삼아 후손들이 대대로 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선을 본관으로 삼게 됩니다. 그렇다면 베트남 민족의 뿌리는 어떻게 될까요? 베트남은 서기전 111년 한무제에 의해 정벌되면서 한족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본래는 동이계통의 남방계 민족입니다. 베트남의 정체성은 월로부터 비롯된다. 월은 베트남 도금으로 비엣이다. 고대부터 남중국과 베트남 지역에 살던 민족을 일컫는 말이다. 그래서 자주적인 국호엔 늘 월을 내세운다. 월족이 세운 나라로 춘추시대 5월 동주로 유명한 월나라가 있다. 사마천의 사기와 춘추변희에 의하면 월나라는 동이족이 세운 국가이다. 또 서기전 204년 건국된 베트남의 고대 왕국 남월도 동이계통의 기층 위에 세운 나라이다. 국호 남월은 남쪽의 월족이 세운 나라란 뜻이다.
그 이용상은 대월 리 왕조의 황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역사의 행간에 침잠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공백을 메우고 싶은 열망이 일단 있었고, 그리고 동아시아 전체를 관통하는 공통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황제권의 약화라든가 근신들의 득세와 전행, 그리고 대규모 전쟁들, 이와 같은 시대의 경랑들을 하나하나 순수하게 통찰하고 구조해보고 싶은 그런 이제 욕망이 있었고, 이용상은 특히 고려로 망명했는데 망명자 이방인의 처지였어요. 그와 같은 약한 처지에 있는 타자에 대한 인간학적 관심이 작용했습니다.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자의 직무, 주체가 아닌 자의 비극과 상처를 하나하나 녹여내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제 책의 마지막에는 이용상은 과연 고려에서 행복했을까라고 하는 마지막 메시지가 있는데, 이와 같은 역사와 인간, 시대와 운명에 맞서 끝없는 길을 걸어가야 했고, 또 걸어갔던 그의 이야기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여운과 울림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어두운 그림자를 추적하게 되었고, 그것은 저에게도 나름의 역사적 의미가 컸다고 생각됩니다. 그 화산군 이용상이라고 하는 핵심어에서 그 의미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상은 대월 리 왕조에서부터 가져온 베트남의 성명이었습니다. 화산군은 고려에서 얻은 일종의 작호입니다. 화산군 이용상은 그의 한 몸에 대월과 고려 두 나라의 질긴 그림자와 숙명을 안고 살아간 존재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용상은 대월의 황족이면서 동시에 고려의 망명자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도의 황실 교육을 받은 당시의 대표적 지식인, 그리고 다이아스포라, 이산과 같은 삼중의 얼굴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그는 불행한 시대를 품고 머금은 존재였고, 그 비극의 무대, 그 경계 너머를 선택한 실존적인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주체적인 결단과 그리고 끝없는 선택, 이것은 현세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같은 여운과 그리고 감동을 던졌다는 점에서 깊게 각인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베트남 리 왕조의 후손으로 화산 이씨와 정선 이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성씨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되셨나요? 한국 성씨의 뿌리를 찾아 떠나는 시간, 한국의 성씨.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